그러니까 찰스 왕세자는 말 그대로 자신의 탈의실 안에서 궁궐 네트워크의 비상 차단 스위치를 눌렀고 그가 비밀리에 유언장을 수정하는 동안 궁궐 전체가 몇 시간 동안 정전되었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타블로이드 신문의 과장도 아닙니다. 영국 국왕은 냉전 시대에나 가능했던 하드웨어 제어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직원들이 중앙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했습니다. 자신이 서명하려는 내용을 아무도 감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명한 문서는 윈저 가문의 상속권을 근본적으로 어쩌면 영원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한 엄청난 뒷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잠깐만요. 궁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왕실 드라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크라운 워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가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이 공개될 때 꼭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싶으실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머릿속에 맴돌던 이미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T는 25년 늦은 화요일 아침 샌드링검 저택의 날씨는 몹시 춥다. 국왕의 개인 비서인 클라이브 엘더튼 경은 서재 책상 스탠드 아래에서 묵직한 가죽 서류함을 열고 있다. 안쪽에는 평소처럼 일간 국정 서류 위에 놓인 두꺼운 양피지 한 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국왕의 개인 암호 워터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왕실 재산관리 변호사들이 100년 넘게 사용해온 고풍스러운 빅토리아 시대 암호로 쓰인 5줄의 글입니다. 다른 사람이 읽기에는 에버딘셔의 어느 오두막집에 대한 평범한 부동산 설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국왕의 개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지출 내역을 즉시 동결하도록 왕실 재정관리인에게 지시하는 사전 합의된 법적 장치입니다. 모든 것은 쌀쌀한 화요일 아침 이 5줄의 암호화된 글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중요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협정에 따라 사망한 영국 군주의 개인 유언장은 최소 90년 동안 공개되지 않도록 봉인됩니다. 90년입니다. 이 법적 장벽은 왕실의 개인 재산 규모를 의회와 세무 당국으로부터 완전히 숨기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칼스가 그 화요일 아침에 작업하고 있던 문서는 사후에 공개될 일반적인 유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왕실 소유가 아닌 자산의 분배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작성된 활성 유언장이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그 차별성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국왕기 아이 문서를 검토한 지 몇 분 만에 샌드링검의 통신실에 설치된 자동 보안 시스템이 갑자기 작동을 멈췄습니다. 1층의 모든 단말기 화면에는 깜빡이는 빨간색 상태, 아이콘만 나타났습니다. 당직 IT 기술자들은 로컬 서버를 재부팅하려고 했지만 시스템은 관리자 코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지 전체가 일방적인 디지털 차단 상태에 빠졌고 아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왕실 비서는 보안 책임자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궁궐의 표준 교대 근무 규정을 모두 무시한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샌드링검 직원들은 런던 버킹엄 궁전의 주요 행정센터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지 기반 시설에 대한 적대적인 사이버 공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사게오는 그만큼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서버실을 직접 점검하면서 10분 만에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왕의 개인 탈의실 안에서 하드웨어 오버라이드 스위치가 수동으로 조작된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칼스는 냉전 시대에 이러한 상황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이중 보안 도구인 물리적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저택의 외부 네트워크 회선을 차단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법률안 초안이 작성되는 동안 중앙 궁궐 네트워크에 의해 자신의 디지털 활동이 감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현 국왕이 자신의 신하들이 자신의 활동을 추적하는 것을 너무나 걱정한 나머지 국가 안보 비상사태를 위해 설계된 백업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탈의실 인터넷 연결을 물리적으로 차단한 겁니다. 그건 궁궐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건 마치 누군가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이 발각되면 심각한 반대에 부딪힐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극도로 비밀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통신망이 아직 차단된 사이 왕의 주치의인 마이클 딕슨 박사는 밀봉된 가죽 주머니를 들고 개인 공간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대기실에 있던 참모들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당에서 시동이 걸린 오토바이를 타고 기다리고 있던 전달자에게 직접 서류 주머니를 건넸다. 그 전달자의 목적지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었다. 물류 기록에는 지역 경찰에 접수된 항공편 계획이나 여행 명단이 전혀 없었다. 국왕은 후계자 몰래 비상 개인 절차를 이용해 전국 각지로 법률 문서를 이동시키면서 모든 상황을 완전히 암흑 속에 방치했다. 자, 이제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윌리엄 왕자 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켄싱턴 궁에 있는 윌리엄 왕자의 사무실은 공유 금융 추적 시스템을 통해 국왕의 개인 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정상적인 활동을 감지한다. 오전 11시경 왕자의 최고 재무 책임자는 샌드링검 등기소에서 데이터가 갑자기 끊긴 것을 알아챘다. 두 기관이 부동산 관리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해주는 디지털 연결이 북쪽 쪽에서 완전히 끊어진 것이다. 윌리엄 왕자는 즉시 아버지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바로 연결되지 않고 네트워크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라는 자동 응답 메시지만 나왔다. 그래서 그는 영지의 중앙교환대에 연락했고 고위 교환원은 국왕이 휴식 중이며 가족을 포함한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엄격한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때 런던의 고위 참모들은 진심으로 공황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왕이 웨일즈 왕자의 동의 없이 개인 소유지의 분배 방식을 변경한다면 권력 이양 계획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마로 성과 샌드링검 영지를 포함한 개인 소유지는 왕실 소유 기업이 아니라 국왕 개인이 소유한 재산입니다. 국가 자산이 아니라 개인 재산인 것입니다. 미라의 소유권의 갑작스러운 변동은 가족 내에서 엄청난 법적 분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수세대에 걸쳐 가족에게 상속된 수억 파운드 상당의 부동산입니다. 윌리엄의 팀이 런던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찰스는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넓은 방에는 녹색 실크 벽지가 발라져 있고 벽에는 가족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창가의 작은 책상에 앉아 유리창에 부딪히는 빛방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2024년도에 작성된 가족 소유 공장용 토지의 정확한 수익률이 기록된 가죽 장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는 만년필을 검은 잉크병에 담그고 상속 계획의 최종 수정 사항을 적기 시작합니다. 정문의 시계가 전고를 알립니다. 그 사이 오토바이를 탄 배달부는 이미 사유지 경계문을 지나 남쪽으로 노리치의 한 법률 사무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문서는 지난 10년간 내려진 제도적 결정들을 오늘 안에 법적으로 뒤집을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관련된 재정 기록은 실로 복잡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공개된 적 없는 구체적인 해외 자산 목록을 제시합니다. 여기에는 20세기 후반에 매입한 회사채와 우량주가 포함되는데 이는 랭커스터 공작의 토지 자산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30년 동안 이러한 특정 자금의 내부 배분은 에든버러에서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는 소수의 신뢰할 수 있는 수탁위원회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즉 30년 동안 개인 자산 관리가 완전히 비공개로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찰스는 펜 몇 자루로 그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런던에 있는 윌리엄스의 법률팀은 즉시 고등법원 지하 사무실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그들은 왕실 사적 자금과 국가 자산의 분리를 규정하는 역사적 헌장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우려는 간단했다. 만약 국왕이 이러한 해외 계좌들을
왕위 계승 서열에서 벗어나게 이용한다면 미래 군주의 재정적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치위리히의 은행 관계자로부터 추가 확인이 들어오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샌드링검의 네트워크가 마비되기 불과 몇 분 전에 소유권 이전 서류가 스위스의 한 민간 보관소에 디지털 방식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이 소유권 이전에는 1936년부터 조지 하우스의 후손들을 위해 신탁 보관되어 온 매우 귀중한 역사적인 금괴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처럼 갑작스러운 전 세계적인 부의 이동은 단순한 상속 분쟁을 넘어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특정 기관의 자산 보유고를 체계적으로 해체하려는 의도적인 시도였습니다. 국왕은 군주로서의 독보적인 법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대로 가족을 결속시켜 온 일반적인 자산 보존 계약을 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유언장을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주제의 재정 구조 전체를 재편하고 있었습니다. 사엔드링검으로 돌아온 가해인 비서는 간신히 내무부와 아날로그 전화 연결을 복구했습니다. 그는 복도에 있는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손으로 입을 가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국왕의 내부 경호팀이 위층 출입문을 잠그고 주치의의 직접 허가를 받지 않은 궁궐 직원은 출입을 금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법률 문서 접근을 통제하는 의료팀 때문에 궁궐 직원들 사이에서는 국왕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남긴 가족 소유의 보석 컬렉션 분배에 관한 미집행 지시를 발견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만약 그 지시가 현재 유언장과 모순된다면 갑작스럽게 유언장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장부 코드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윈저 협정 4번과 대조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할머니가 2021년에 특별한 가족 위기 상황 발생 시 국왕이 특정 비국가 자산을 일방적으로 재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유언장을 남겼다는 소문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찰스는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가 특별히 그를 위해 만들어 놓은 비상 탈출 조항을 이용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결의안은 해당 조항을 발동시킴으로써 상황의 위험성을 더욱 증폭시켰을 뿐입니다. 국왕은 공식적으로 내부 제도적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 조치로 그는 의회나 내각의 승인 없이 그리고 후계자들의 동의도 전혀 없이 사유재산의 미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법적 권한을 갖게 되었다. 오토바이 배달부. 그는 정확히 오후 1시에 노리치 법률사무소에 도착했다. 문 앞에서 이동식 공증 도장을 들고 기다리고 있던 선임 파트너에게 가죽 주머니를 건넸다. 서명은 4분 만에 등록부와 대조하여 확인되었다. 단 4분. 그 짧은 시간 안에 개정안은 더 이상 어떤 법원에서도 변경할 수 없는 영구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샌드링검에 내리던 비는 마침내 그쳤고 회색빛 노리치 하늘 아래 벽돌길은 젖어 반짝였다. 왕은 장부를 닫고 만년필을 제자리에 놓은 후 탁자에서 일어섰다. 건물 안은 여전히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자, 이제 다해서양을 건너 캘리포니아 몬테세토로 가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차단 사태가 발생한 지 몇 시간 후 나르위치 수정안 사본 한 부가 매끈한 화강감 주방 아일랜드 위에 놓였습니다. 회색 제복을 입은 개인 비서가 은색 편지칼로 두꺼운 보안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잘라냈습니다. 서부 해안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안에 든 서류에는 노포크 카운티 법원의 고유한 영수자 등록 코드가 찍혀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왕실의 관례적인 장식 문장이 없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기업 자산 재분배 명령서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는 해리 왕자의 상속 구조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여 영국에 있는 그의 후손을 위해 마련된 나머지 재정적 조항들을 완전히 해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리 왕자의 재정 계획의 기본 사실은 그의 증조모가
1994년에 설립한 일련의 신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신탁 기금은 왕자가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수백만 파운드의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왕실은 공개적으로 이러한 개인 가족 신탁이 왕실 운영 자금과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제도적 제재나 정치적 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몬테세토에 도착한 문서는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보좌관이 수정한 13페이지를 펼치자 그 내용은 향후 모든 신탁 지급금에 대한 거주 요건을 명시적으로 변경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영국 제도 밖에서 주 거주지를 유지하는 수혜자는 신탁의 핵심 원금을 받을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해당 자금은 즉시 랭커스터 공작의 일반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5년이라는 기준은 해리가 2020년 왕실 공식 직무에서 물러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치밀하게 계산된 기준이었습니다. 이 시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상속 변호사들이 완전한 재정적 분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한 소급적 제재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향후 규칙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해리가 왕실을 떠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마감일을 정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조항은 엄격한 비공개 메커니즘을 도입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자격을 박탈당한 수혜자가 이 특정 수정안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왕실 퇴임 후 사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개인 재무 감사 보고서가 자동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침묵을 지키지 않으면 회사 장부가 기관 전체에 공개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재정 문서에 함구령이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면 갑자기 개인적인 사업 거래의 모든 세부 사항이 공개 기록이 되는 거죠. 해리의 런던 법률 대리인인 피오나 셰클턴, 바로 찰스 왕세자와 다이아나 왕세자비의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그 피오나 셰클턴입니다. 그녀는 오후 2시에 해당 서류의 디지털 사본을 받았고 즉시 왕의 개인 재산 관리 담당자들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해당 수정안이 국왕 개인 재산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일반 가정법원 심사나 공공중재의 관할권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말을 들었다. 그녀가 항소할 수 있는 법원은 없었다. 하지만 킹은 이 결정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적 틀을 이용했다. 그때 피오나는 첨부된 자산 명세서를 확인했고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1982년 외국 정상이 다이아에나비에게 선물한 역사적인 다이아몬드와 루비 티아라가 가족 상속 목록에서 완전히 삭제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티아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해리의 자녀들에게 법적으로 상속될 예정이었지만 왕실 등록부와 개인 소유 재산 목록 모두에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피오나는 클레런스 하우스의 오래된 재산 기록과 해당 품목 번호를 대조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냈습니다. 티아라는 팔리거나 숨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국왕이 조용히 이 티아라를 개인 소유물이 아닌 공식 외교 선물로 재분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왕은 티아라를 런던탑의 국가 소장품으로 법적으로 이전하여 해외로 반출되거나 상속되거나 개인 대출의 담보로 사용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왕이 해리의 자녀들에게서 티아라를 직접 빼앗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재분류를 통해 애초에 그들의 소유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세옥 관련 사건은 가족의 개인 기록, 보관소와 관련된 훨씬 더 큰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수정관의 내은 해리가 10대 시절 이튼 칼리지에서 쓴 개인 편지들을 언급하는 작은 각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현재 샌드링검 도서관 지하의 한 권항습 금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새 문서는 이 편지들의 법적 저작권을 찰스 왕세자 사무실로 직접 이전하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윌리엄은 동생의 어린 시절 개인적인 기록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실물 편지의 소유자는 편지의 물리적 소유권을 갖지만 편지를 쓴 사람은 출판권을 보유합니다. 찰스는 사실상 그 권리를 박탈하여 윌리엄이 앞으로 나올 회고록이나 다큐멘터리에서 해리의 어린 시절 가족 관계에 대한 인용문, 발췌문 또는 묘사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해리는 자신의 10대 시절 편지를 인용하는 것조차 형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몬테세토의 보좌관은 보안이 철저한 국제 전화선을 통해 해리에게 서류 가방의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통화는 3분도 차에 되지 않았고 서류를 집 금괴 안전하게 보관하라는 지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즉각적인 공개 성명도 감정적인 반응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의 법적 조치는 철저한 계산을 필요로 했습니다. 2020년부터 캘리포니아 지사가 공들여 쌓아온 재정적 독립은 갑자기 그들이 이 일을 제기할 힘이 없는 구시대적인 법률 체계에 의해 시험대에 올랐다. 국왕은 자신의 발언이나 공적 권위를 이용해 차남을 처벌하지 않았다. 그는 비오는 화요일 아침 그저 부동산 관련 법규 몇 줄을 수정하는데 서명했을 뿐인데 이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왕실의 재정 상황을 좌우할 영구적인 장벽을 만들어냈다. 런던에서는 몬타시타 출산 소식이 왕실 부동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고급 로펌들 사이에서 조용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 세계 모든 사람들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했다. 제도적인 선을 영원히 넘어선 것이다. 궁궐은 더 이상 홍보나 임시 방편적인 조정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수습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재산법의 절대적인 권위를 이용하여 완전한 준수와 절대적인 침묵을 강요했다. 랭커스터 공장령 장관 집무실의 시계가 3시를 알렸다. 법률팀은 새로운 소유권 증서의 등록을 마무리하고 이를 중앙기록보관소에 보관하여 대중의 눈에서 완전히 차단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런던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만 처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헬리콥터에 올랐습니다. 쌍발 엔진 헬리콥터는 물에 잠긴 노페옥 들판 위로 급선회하며 로토를 돌려 포구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뒷좌석에 앉아 플라스틱 클립보드 끝을 꽉 쥔 채 항법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종사는 지역 관제탑으로부터 갑작스러운 무전 연락을 받았습니다. 헬리콥터는 런던으로 향하던 예정된 비행 경로를 취소하고 즉시 하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조종사는 조종관을 조작하여 샌딩엄 영지 북쪽 경계 근처의 콘크리트 착륙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는 고위 왕족 방문 시 일반적인 도착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왕족의 이동은 현지 경찰에 48시간 전에 사전 통보하고 주변 도로에 대한 철저한 보안 검색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번 착륙은 전혀 예정에 없던 것이었으며 국왕 의료팀에서 직접 보낸 긴급 신호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샌드링검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지의 지리적 관할권은 1902년에 체결된 역사적인 부동산 협약에 의해 확정되었습니다. 샌드링검은 빅토리아 여왕이 자신의 후계자를 위해 개인적으로 매입한 완전한 사유지입니다. 윈저성이나 버킹엄 궁전과는 달리 이곳은 왕실 소유지가 아닙니다. 현 국왕은 왕위 계승 서열 1위를 포함한 누구든 영지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아버지가 법적으로 그를 내쫓을 수 있는 영지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의 로토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윌리엄 왕자가 헬리콥터에서 내리자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경호원이 커다란 검은색 우산을 그의 머리 위로 씌워주었지만 바람은 그의 얼굴에 빗줄기를 그대로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본관 뒤쪽 입구로 빠르게 걸어갔고 그곳에는
데이비드 힐이라는 이름의 수석 토지 관리인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눈에 띄게 초조해 보였고 그의 손은 밀랍 재킷 주머니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왕자에게 국왕의 주치의가 2층 전체에 대해 엄격한 의료 격리 명령을 내렸다고 알렸습니다. 의료위원회의 서명이 있는 출입 허가증 없이는 가족 구성원 누구도 개인 아파트에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윌리엄은 아무 말도 없이 집사를 밀치고 곧장 넓은 복도로 향했다. 2022년 개보수 공사 당시 설치된 중앙 엘리베이터는 완전히 멈춰 있었다. 디지털 전광판에는 왕의 개인 서재 안에 있는 차단기에서 전원이 차단되었다는 시스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었다. 윌리엄 왕자는 건물 뒤편에 있는 참나무로 된 서비스 계단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꼭대기층에 도착하자 그는 현관에 철제 보강 보안문 2개가 닫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들은 2023년 국제 보안 검토 후 저택에 추가된 방어 시설이었습니다. 이 문들은 국왕이나 런던 경찰청 왕실 경호사령부에 지문이 필요한 생체 인식 키패드를 통해서만 잠그거나 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유리 스캐너에 엄지손가락을 댔습니다. 선명한 붉은색 불빛이 2번 번쩍인 후 낮은 전자음이 들렸습니다. 그의 생체 인식 접근 정보는 지난 2시간 동안 시스템 레지스트리에서 완전히 삭제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찰스 왕세자의 가족 사저에 대한 비상 출입 권한을 박탈한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보안 휴대전화 연결을 통해 스코틀랜드 야드 중앙지휘소의 당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직자는 접근 권한 변경이 경찰 지휘부의 명령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경 사항은 왕실 재정관리인 마이클 스티븐스 경의 사무실에 있는 마스터 관리 단말기에서 직접 실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왕은 주권적인 특권을 행사하여 표준 보안 체계를 일시적으로 무시하는 직접 행정영장을 발부했다. 그의 아버지조차 그를 집 밖으로 내쫓았다. 보안문의 좁은 유리 틈을 통해 윌리엄은 클라이브 엘더튼 경이 손잡이에 파란색 세관 태그가 달린 잠긴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안쪽 복도를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파란색 태그는 국제 외교 운송 물품을 나타냈다. 즉, 가방 안의 문서는 런던이나 노리치의 일반 법률 기록 보관소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 문서들은 해외 관할 구역, 잠재적으로 해외 영토나 맨섬과 같은 왕실 직할령으로 즉시 이송될 예정이었는데 그곳에서는 자산 보호 신탁이 영국 고등 법원의 관할에서 완전히 벗어나 운영되고 있었다. 윌리엄은 유리 패널을 세게 두드려 클라이브의 주의를 끌었다. 가에인 비세오는 걸음을 멈추고 유리창 너머로 왕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국왕의 친필 서명과 당일 날짜가 적힌 행정 명령서 한 장을 들어 보였다. 명령서에는 문서가 영지 경계를 벗어날 때까지 모든 직원이 절대적인 침묵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왕자는 더 이상의 물리적 충돌이 궁궐 직원들 사이에 엄청난 스캔들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보안문에서 물러나 계단을 내려가 1층 도서관으로 향했다. 커다란 마호가니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코널 공국의 보안 등록부에 접속했다. 그는 왕실 사유재산의 분리를 규정하는 역사적인 헌장들을 찾아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있었다. 만약 그의 아버지가 개인 자산을 해외 신탁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면 윌리엄이 왕이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미래의 재정적 독립은 사망한 군주의 행정 담당자들이 설정한 조건에 묶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부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제약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밖의 비는 그치기 시작했지만 노르픽 공원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썬팅된 창문이 있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저택의 측면 입구에 멈춰 섰고
축축한 공기 속에서 엔진은 조용히 공회전하고 있었다. 윌리엄은 서재 창문에서 클라이브가 가죽 서류 가방을 가슴에 꼭 안은 채 뒷좌석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법원 차량은 해안 근처의 사설 군용 비행장을 향해 고속도로로 출발했다. 가족 내부 협상의 기한은 완전히 끝났다. 국왕의 막판 수정안은 더 이상 궁궐 내부의 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법적으로 유효하고 물리적으로 확보된 현실이 되어 영국의 지리적 경계를 넘어 확장되고 있었다. 이제 3명의 증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적 절차가 명백해지기 때문이다. 서재 벽난로 위의 시계가 4시를 알리는 순간 3사람이 샌드링검 1층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커다란 타원형 테이블에 앉지 않았다. 각자 작은 가죽 표지 노트와 검은색 만년필을 들고 있었다. 방 안에는 밀랍과 젖은 양모 냄새가 감돌았다. 밖에서는 안개가 정원을 완전히 뒤덮고 있었다. IC 사람의 신원은 조지 5세 재위 시절에 확립된 엄격한 헌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영국 법에 따르면 군주의 개인 유언장 수정은 가족 구성원, 궁궐 직원 또는 상속 재산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입회할 수 없습니다. 선정된 사람들은 고등법원 고위 판사인 사라 아스펜 여사, 노리치 다스세스의 존 베이커 경, 그리고 헌법사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타키 교수였습니다. 이 회의의 법적 근거는 1137년 유언법에 있습니다. 이 법은 모든 증인이 유언자가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직접 보기 위해 같은 장소에 동시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증인은 유언자가 보는 앞에서 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궁궐 법률팀은 향후 유언 거민 법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해 제기를 막기 위해 이러한 규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 절차를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2024년 유언법 개정 규정 인쇄본을 들고 측면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테이블 맨 끝으로 걸어가 서류를 탁탁 내려놓았다. 그는 가문의 역사적인 유물 재배치와 관련된 모든 수정안에는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의 2차 검증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했다. 판사는 서류를 살펴본 후 왕자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국왕이 3일 전 레온돈에서 열린 비공개 접견에서 이미 그 증명서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법적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상속인의 법률사무소에서 절차상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윌리엄스 측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밀린 것이었다. 개인 비서는 수정한 원본을 방으로 가져와 공간 중앙에 있는 작은 나무 독서대 위에 올려놓았다. 3페이지 분량의 문서는 녹색 비단 끈으로 묶여 있었고 윈저 가문의 서명 반지로 봉인되어 있었다. 서명란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교수는 문서 뒷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하단 여백 근처에 코널 공작의 등기소라고 적힌 작은 파란색 잉크 도장이 찍혀 있었다. 그 도장은 재분배되는 자산의 일부가 국왕의 개인 자산이 아닌 왕자 자신의 재산에 속한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자신의 공장령 자산을 외부 수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승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정 담당 이사가 자산 명부를 검토할 때까지 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고 다스세스 재무관은 불일치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까지 잉크병을 열지 않았습니다. 국왕이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클라이브 경이 서류 가방에서 2번째 폴더를 꺼내면서 5분 만에 상황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는 2023년 날짜가 적힌 부동산 교환 계약서에 서명한 것을 회의실에 보여주었습니다. 그해
왕실 거주지 재편 과정에서 윌리엄 왕자는 하이그로브 저택 근처의 토지에 대한 일상적인 행정적 상호 임대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그 계약서에 숨겨진 하위 조항, 즉 가족 재편 시 현 국왕에게 토지 이외의 자산에 상응하는 가치를 재분배할 수 있는 상호 권리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토지 임대 계약이라는 꼼수로 인해 윌리엄은 더 이상 법적으로 내세울 근거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베오지께서는 윌리엄이 세부 조항을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던 일반적인 상속 서류를 이용해 가문의 사유재산에 대한 영구적이고 깨지지 않는 영향력을 확보해 두었다. 왕자는 얼굴을 굳힌 채 독서대에서 물러섰다. 찰스는 4시 20분 정각에 은색 지판기에 몸을 기대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곧장 독서대로 걸어가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나무 의자에 앉았다. 만년필을 집어 잉크통에 한 번 담근 후 3번째 페이지맨 아래에 서명했다. 3명의 증인은 말없이 일렬로 앞으로 나섰다. 사라 여사가 먼저 서명했고 이어서 존 경, 마지막으로 교수가 서명했다. 각 서명에는 샌드링검 국세의 작은 밀랍 도장이 찍혔다. 전체 과정은 3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단 한마디의 말도 오가지 않고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마지막 증인이 서명을 마치자마자 비서는 서류를 집어 가죽 서류 가방에 다시 넣었다. 그는 시계줄에 달린 작은 열쇠로 노소의 걸쇠를 잠갔다. 이제 그 서류는 어떤 가정법원이나 의회위원회 또는 미래의 왕실 칙령으로도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영구적인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가 되었다. 찰스는 책상에서 일어나 코트를 고쳐 입고 경호팀이 다시 작동시킨 엘리베이터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방을 나섰고 증인들은 노트를 챙기고 노리치 기차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증인들을 태운 검은색 세단이 현관 계단을 떠나자 윌리엄은 서재에 혼자 남았다. 그는 펜고지에 펜이 꽂혀있는 텅 빈 독서대를 내려다보았다. 녹색 가죽 책상 매트 위에는 작은 흡수지 한 장이 남아있었는데 그 위에는 왕의 서명이 희미하게 거꾸로 찍혀 있었고 검은 잉크 자국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의 미래 통치의 행정체계는 단 한나절 만에 영구적으로 뒤바뀌어 버렸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도서관 내부 전화 시스템, 버킹엄 궁전의 개인 거처와 직접 연결된 보안 회선이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왕실 재정관리인인 마이클 스티븐스 경이었는데 그는 샌딩엄 등록부가 업데이트되었다는 자동 디지털 확인 메시지를 방금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국왕의 서명으로 인해 런던의 주요 회계 단말기가 해외 주요 투자 파일 3개를 자동으로 잠금 처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윌리엄은 수화기를 들고 재정 분석 내용을 들었다. 동결된 파일에는 랭커스터 공국의 유동자본 준비금이 담겨 있었다. 아이막대한 재산은 현 국왕에게 독립적인 수입원을 제공합니다. 찰스 왕세자는 조건부 신탁 수정안을 통해 이 자산들을 봉쇄함으로써 후계자가 노리치 법률팀이 작성한 매우 엄격한 관리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는 핵심 자산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랭커스터 공장령의 재산 독립성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확립되었습니다. 여왕은 왕실을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군주의 개인 자금이 의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세기 이상 동안 이러한 독립성은 다양한 왕실 거주지를 유지하고 왕실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찰스는 그 역사적인 방패를 안으로 돌려 자신의 가족의 재정적 미래를 절대적으로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윌리엄이 등기부 등본 사본을 찾으려고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그는 아버지가 남겨둔 2024년도의 작은 빨간색 가죽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책 뒷표지 안쪽 부동산
전화번호 목록 아래에 테이프로 붙여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맨 섬에 있는 한 개인 예금소의 은행 명세서였다. 명세서에는 잔액이 정확히 0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가족의 해외 자산 중 상당 부분이 계약서 서명 24시간 전에 계좌에서 완전히 인출된 것이었습니다. 윌리엄은 런던에 있는 재무팀에 즉각적인 자금 추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자금이 어디로 이체되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도서관 구석에 있는 팩스기에 보안 팩스가 도착하면서 10분 만에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해당 문서는 고등법원의 공식 도장이 찍힌 이송 확인서였습니다. 국왕은 돈을 숨기거나 해외로 빼돌리지 않았다. 그는 해외에 있던 모든 자금을 윈저 성과 스코틀랜드의 홀리 루트 궁전에 있는 역사적인 국빈 접견실의 유지 보수 및 복원에만 전념하는 영구적인 독립기금으로 합법적으로 이관했다. 개인 재산을 국빈 건물의 물리적 유지 보수에 직접 연결함으로써 찰스는 미래의 어떤 군주도 해당 자금을 개인 계좌나 사적인 가족에게 전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 돈은 의회의 법률 제정 없이는 뒤집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법적 계약으로 보호받으며 기관 내부에 영구적으로 보관되었다. 윌리엄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자갈길을 뒤덮었던 안개가 걷히면서 측면 입구에 줄지어 서 있는 직원들이 보였다. 가정부, 영지 관리인, 경호원들 모두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였다. 하루 오후 사이에 전통적인 권위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인식이 궁궐 아래층까지 퍼져나갔다. 타협의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에 궁궐은 완전히 침묵에 휩싸였다. 군주와 후계자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암묵적인 가족 합의나 공유된 제도적 목표에 의해 좌우되지 않았다. 이제는 부동산 양도 증서, 신탁 조항, 생체 인식 접근 제한과 같은 차갑고 정확한 언어에 의해 지배되었고 개인적인 협상이나 감정적 호소의 여지는 전혀 없었다. 윌리엄은 노트북을 닫고 서류를 서류 가방에 챙겨 넣은 후 자신만의 비밀번호로 잠갔다. 그는 서재를 나와 웅장한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벽을 장식한 조상들의 초상화를 지나쳤다. 그는 언젠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면 자신의 개인적인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체계적으로 재설계된 재정 구조 속으로 발을 들여놓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집안 화목보다 왕실 제도의 보존을 택한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원한 작별 선물처럼 그는 헬리콥터가 기다리고 있는 콘크리트 착륙장으로 다시 발을 내디뎠다. 헬리콥터 엔진은 차가운 노폐옥의 공기 속에서 조용히 공회전하고 있었다. 회색빛 오후 하늘을 향해 런던으로 향하는 헬리콥터가 이륙하자 왕자는 아래로 펼쳐진 샌드링검 저택의 드넓은 붉은 벽돌 실루엣을 내려다보았다. 건물은 마치 영원히 정지된 듯 철저한 비밀리에 가문의 내부 경계를 재정립한 역사적인 가문을 기리는 기념비와 같았다. 노르픽 영지 매입을 둘러싼 조용한 합의는 윈저 가문의 재정 역사에 길이 남을 전환점이 되었다. 찰스 왕은 고풍스러운 법률 체계, 빅토리아 시대의 법규, 냉전 시대의 비밀 유지 장치, 왕권, 그리고 숨겨진 임대 조항들을 활용하여 상속 구조와 가문의 막후 영향력을 근본적으로 재편했다. 그리고 그 비오는 화요일 아침의 결과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이 가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